네, 이번 시간에는 고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럼 첫 번째, 고객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고객 분류를 해야 되는가? 커스터머 세그멘트, 고객을 분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고객의 프로파일, 고객의 프로파일은 왜 작성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나를 포함한, 나를 제외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고객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나 정치 생활이나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이 사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업에서도 내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고객이고, 우리의 진정 물건을 사주는 사람도 고객이고, 나한테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고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만약에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파악하기 전에 일단 나부터 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사업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는 뭔가, 그리고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을까. 이렇듯이 일단 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 그 다음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은 어디 있나, 고객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 제품을 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 다음 고객이 제일 소중하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제품을 만드는 것과 이러한 것을 모르고 제품을 만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럼 고객 분류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고객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의 정말 딱 맞는 고객, 맞춤 고객은 뭐냐? 내가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분류는 곧 시장 분류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한 5, 6년 전에 샤오미가 스마트폰 시장에 처음 진입을 할 때 애플이나 삼성처럼 고가 제품을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장 저가 제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샤오미는 이 고객 분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샤오미가 애플이나 삼성이 만드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가 성공했을까요? 그 좋은 예를 보면 수많은 일본의 모바일 폰 회사들이죠. 다 삼성하고 애플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은 존재 자체가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분류를 잘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예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클레이튼 교수가 조사를 해봤더니 연간 제품 출시의 98%가 실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시장 세분화를 잘못했다라는 거죠. 제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한테 갖다 팔려다가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만 쓰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한테 팔려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너무 비싸져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듯이 시장 세분화가 곧 여러분 사업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세분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 세분화를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고객 세분화를 하면 고객별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을 세분화한 그 자체만으로도
고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고객 세분화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만든 제품이니까 좋은 제품이니까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의 마인드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하나? 첫 번째는 고객의 니드, 요구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에 따른 고객을 분류를 하고 가장 매력적이 있는 고객군을, 가장 매력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고객군이죠. 그 다음에 그 고객군은 그에게 유니크한 가치 제안을 갖다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군별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원자재, 그 다음에 부품, 완제품, 그 다음에 영업 판매처, 그 다음에 고객군, 소비자군.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각각의 계층에 있는 고객들의 그 고객이 내 제품을 사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 그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말하는 요구, 보통 성능, 가격, 품질,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서비스겠죠. 어떠한 요구를 고객들이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통해서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요는 얼마인지, 이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곧 고객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 제품은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시장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보고 고객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고객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고객의 문제 인식 등급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문제, 레이턴트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동적인 문제는 알고 있는데 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능동적인 문제는 문제를 갖다 인식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전은 문제를 알고 그걸 갖고 내부에서 마음을 잡아서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아주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고객 요구의 근문율, 절대 변하지 않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객은 내재된 요구를 갖고 있는지 그들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객은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 자체,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는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고객의 요구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룰을 잘 이해를 하고 고객의 요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객 요구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는 일단 내가 어떤 고객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인터뷰를 통하던 포커스 그룹이든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고객의 요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들을 정리해서 순서를 갖다가 정하고 그 순서를 통해서 그 중요성은 서베이나 요구 등을 수치화해서 중요성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이 내가 제대로 된 요구 분석이 안 되면은 이 분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의 유형에는 직접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 수 없게끔 속안에 있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요구하는 일정한 요구가 있고 변화하는 요구가 있죠. 일정한 요구는 제품 본질에 관한 것이고 자꾸 요구가 변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변화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 더 좋은 카메라, 뭐 더 좋은 테레비, 더 좋은 냉장고 이러한 것들은 기술의 변화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요구, 소위 말하는 의식주죠. 그거는 모든 고객에게 해당이 된다고 치고 니치적인 요구는 매우 작은 분야, 아주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아를 위한 요구 이런 것들은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요구보다는 작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좋은 고객은 누구냐? 회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지하고 회사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개발하고 있는 고객이 바로 그런 고객인데 그 고객들은 문제 해결하니 고객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자체가 이걸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스타트업이 이런 문제 해결안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고객은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는, 좋은 예로 치면 애플이 자체 CPU를 만들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TSMC에 가서 애플은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삼성은 이 반도체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CPU도 만들고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매슬로 씨가 얘기한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B2C 사업 분야에서의 고객 프로파일 작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생리적인 요구가 있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고 애정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존경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구가 발달하는 단계가 고차원적으로 돼서 요즘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요구 쪽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냐면 페이스북. 그러한 회사들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욕구를 잘 이해를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떤 제품을,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욕구를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 프로파일에는 일단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써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고객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객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작성하는 것이 고객의 프로파일입니다. 고객에는 B2B에 가면은 고객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3자 입장에서 고객에게 이 제품을 쓰도록끔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람, 이걸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인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거죠. 그걸 레코멘더라고 하고, 이코노믹 바이어는 구매나 예산을 조절 승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매 임원이나 예산 부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을 살지 않은 의사결자, 디시전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 구매자 아니면 의사결정 계정에서 훨씬 더는 뭐 사장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보티어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사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 안에는 항상 어떤 물건을 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B2B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이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맞는 가치 제안을 함으로써 해야지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하면 누가 당신의 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가? 누가 인플루언서고 레코멘더고 이코노믹 바이어고 디시전 메이커 사보티언지를 갖다가 스스로 작성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아키타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이미지를 말합니다. 어떤 고객군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구매할 것인가, 제품을 사용할지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자분에 대한 나이에 맞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20대 30대에 직장 다니는 여자, 뭐 아니면 치과 의사, 뭐 변호사, 그들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품 전략을 명확하게 하는데 그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고객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고객 원형을 갖다가 그려보려면 첫째, 그들은 누군가? 직이나 지위나 연령이나 성,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가? 슈퍼마켓에서 하는가? 백화점에서 하는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구매 동기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누가 영향을 주는가? 그 다음에 고객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이 바로 고객의 원형입니다. B2B의 경우에는 목표 기업의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매우 깊은 요구가, 예를 들면은 은행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관리자가 있고 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그들의 원형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조사해야지만 제대로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B2C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 제품을 갖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나, 그걸 썼을 때 그들은 기쁜가, 스마트해졌나,
기분이 더 좋아졌는가? 무엇이 이들의 소매를 구매하도록 독려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의 조직도를 안다라는 것은 고객의 내부를 안다는 것이죠. 결국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면 좀 더 고객에게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예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은 다 공짜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게임도 팔고 거기에서 물건도 팔고 그런 것을 통해서 카카오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고객에 대한 문제 가설을 갖다가 수립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가설도 수립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안이 속한 산업 및 시장에 대한 가설을 수립에 대한 연습을 해보시도록 바랍니다. 요약을 해보면 고객은 곧 나를 뺀 나머지 모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연간 출시 제품의 95%가 실패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시장 세분화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잘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마케팅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 프로파일을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고객 프로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해야 할 일, 고객의 고통, 고객이 받고 싶은 혜택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세분화하고 공략해야 합니다.